오늘의 마술은 볼펜 마술. 볼펜이에요? 나 지금 어려운 거에. 첫 번째 관객 이유진 씨. 앉아요? 네, 앉으시면 됩니다. 자리 못 뺐는데 이런 데서 먹게 돼서. 그리고 내용이 어떤 건지 혹시 긴장 푸시고요. 네. 간단한 건데요. 제가 이 볼펜이 사라지는 무서운 마술. 먼저 볼펜을 봉투에 넣습니다. 봉투 확인 안 하나요? 봉투요? 상상이 싫을게요. 그리고 볼펜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네. 두 번째. 두 번째 봉투에도 볼펜을 넣습니다. 진짜 의심해야 되는데 바로 코앞에서 확인하고 있어요. 준비된 세 개의 봉투에 모두 볼펜을 넣으면 준비 완료. 볼펜을 다 끝을 눌러서 넣었어요.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대로 똑같이 하실 거예요. 네.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먼저 첫 번째 봉투를 볼펜 모양으로 접습니다. 볼펜을 제가 어떻게 넣었죠? 눌러서 이렇게 나왔어요. 넣었죠. 그리고 금방 있었는데? 분명 봉투에 볼펜을 넣고 봉투요? 상상이 싫을게요. 확인까지 했는데 대체 볼펜은 어디로 사라진 거지?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할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는 실수를 한 적이 딱 한 번 있어요. 예, 그분 지금 되게 힘드신데 아마 오늘은 실수를 안 할 자신이 있어요. 아 저거 이거 하라 이렇게 하는. 예, 그럼요.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이제 이유진 씨가 직접 해볼 차례. 여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아, 저거 무섭죠? 볼펜을 지금 눌러놨거든요. 더 잘 쓰세요. 왼손도 잘 쓰세요. 아 양손 다 못 써요. 양손 안 쓰는 손이 쓸 거예요. 그럼 아무 쪽이나 아 저 오른손잡이세요? 이마. 왼손 주세요. 왼손 주세요. 예, 네. 왼손 주세요. 나 진짜 무서운데. 아니요, 괜찮아요. 나 진짜 눈물 나. 나 겁 되게 나는데요. 나 정말 무서워. 나 정말 무서워. 나 눈물 날 것 같아. 진짜 무서운데. 아니에요. 나 괜찮을 거라는 거 아는데 무서운데. 나 진짜 괜찮을 거 아는데 무서운데. 나 이거 괜찮을 거 아는데. 아주 그냥 뭐. 찍힐까봐 무서운가 네, 봐요, 애기예요, 볼펜에. 나 진짜 180의 애기. 무서운데. 세 드릴게요. 세. 나 진짜 나 고소공포증 되는데요. 그게 일진이. 아니, 지금 고소부터 뭔 상관이야. 나 진짜 무서운데. 힘 빼시면 돼요. 힘 빼시면 돼요. 힘 빼시면 돼요. 어디 갔어? 하셨어요. 난 맨 처음에 빼는 거. 이번에도 사라진 볼펜. 한 번만 더 소매도 걷고 계신데. 이제 남은 봉투는 단 하나. 하시겠어요? 접히는 볼펜인가? 진짜 무섭다. 마지막 봉투예요. 마지막 봉투도 이때 없는 거야, 힘이 이때. 없어요, 지금. 조금만 뒤쪽으로. 이거가 티슈가 있으니까 이 봉투로 음료수 캔을 찌릅니다. 왜 도망가? 조금 전에 보셨던 봉투와 똑같은 봉투를 가지고 하나, 가지고 하나, 순식간에 뚫려버린 캔. 똑같은 봉투를 가지고 아까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딴 거지, 지금. 감사합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무섭다. 근데 되게 용기 있게 잘 하셨어요. 여기가 있어요. 볼펜 정도면 뚫리죠. 이런 거 이휘재 씨 시켜요. 이휘재 씨
휘재 오빠 와서 해봐요. 얼마나 이휘재 씨는 소리 좀 울을지도 몰라요. 아,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우선 이번에도 사라진 볼펜. 이루 씨에게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볼펜이 든 봉투를 돌돌 말아 손으로 누르면 역시 사라진 볼. 이루 씨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 봉투 역시 볼펜은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봉투에는 그대로 볼펜이 남아 있습니다. 나 지금 어리벙벙해.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까? 무서운 볼펜 마술, 그 해법을 공개하겠습니다. 봉투 안에 있던 볼펜이 사라지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히 볼펜을 넣고 봉투요? 쉬는 부분까지 못해. 확인까지 했는데 볼펜은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요? 네, 이 봉투 안에다가 이 볼펜을 넣을 때 이 마술의 해법이 있는데요. 봉투 뒷면을 살짝 잡고 못 봤는데? 안 보였는데. 관객이 눈치채지 이건 못하게 어디 갔어? 볼펜을 밑으로 떨어뜨립니다. 어떻게? 어디 떨어졌어? 그리고 나서 관객에게 안에 볼펜을 확인하도록 하는데 이 안에는 이미 볼펜 사이즈의 빨대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봉투 안에는 이미 볼펜 크기의 빨대가 들어있었던 것. 사진의 볼펜을 제가 그리고 마치 볼펜이 있는 것처럼 봉투를 안아줍니다. 자, 간단합니다. 예, 이렇게 할 거예요. 똑같이 볼펜을 안에다가 넣는 거예요. 마지막 봉투에만 진짜 볼펜이 있어요. 무서운 마술이 아닌 재미있는 마술이었습니다. 예. 이제부터 여러분께 총 20개의 앙케이트 질문을 뭐야, 무섭잖아요. 각각의 질문에 대해 아니다는 0점, 그렇다는 1점, 아니다. 매우 그렇다는 2점입니다. 매우 그렇다. 총 20문항에서 나온 점수를 더해 주십시오. 자, 그러면 앙케이트를 시작하겠습니다. 평소 무책임하다는 소리를 듣는다. 아니라기로 했잖아. 짧고 많은 연애를 한다. 잠깐만요, 이거 뭐죠? 야, 이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휘재 씨. 이거 이제 특집인데요? 버스를 642번을 타고 고속버스에 타면서 내린 이후로 정말 저희 연습실 말 잘하는 것을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참나. 잠깐만요, 이거 제 몰래 카메라인가요? 이미 제 단계 동감. 야, 이거. 어렸을 때 비행 경험이 많다. 저 오늘 은퇴인가요? 비행 경험? 그러니까 뭐 놀았던 경험 뭐 이런 거. 재석 씨 2점. 아무 데서나 성적인 행동을 아, 이건 서슴지 전 않다. 아닙니다. 로키 형.
아니 그냥 잘하시나요? 불러본 거예요? 아, 내가 날 부른 거죠? 예. 감동적인 것을 봐도 감동인지 모른다. 감동 받으면 0이죠. 그죠? 정신적 자극이 필요하고 일상생활에서 지루함이 많다. 뭐죠? 이게 뭐죠? 그런 거 진짜 무서워. 영유아기 때 잔인한 짓을 많이 했다. 수원 씨, 예. 지금도 그래요. 제이지 같은데. 매사에 충동적이다. 그럴게요. 네, 감사합니다. 자신이 실패한 일에 대해 책임감이 부족하다. 현실성이 없는 목표를 길게 끌며 그것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남의 말에 공감하지 않는다. 그거 아니야! 저 뒤에 분 표정이 너무 웃긴데요? 각각 세문항입니다. 약속을 잘 깬다. 신세를 지고 사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범죄를 저질러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각각 않는다. 하나씩요? 네. 각각 하나씩이에요? 각각에 대해서 한 문항씩 하시면 됩니다. 시간 좀 주시죠. 네. 잠깐만요. 좀 시간 좀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잠깐만, 시간 좀 주세요. 아유, 자기의 가치에 대해 자랑하고 다닌다. 아니라고 했잖아. 내가 아니라고! 나쁜 행동을 자제할 능력이 부족하다. 거기 뭐가 있는 거 같아. 가벼운 거짓말로 위기 상황을 모면하는 습관이 있다. 너만 날마다 오는 게 아니야. 사기 아니야! 다른 사람의 속임수를 경멸하거나 극단적으로 싫어한다. 사기 그릇 싫어하는 얘기하는 거. 사실. 그릇 종류 보는 거 아니었어? 범죄적인 재능을 타고났거나 재능을 범죄에 이용하려 한다. 자, 더 하세요, 이제. 자, 이것으로 20문항의 앙케이트가 모두 끝났습니다. 당신은 몇 점을 받으셨습니까? 발제자이신 분을 지금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노기식 박사가 아니셨고요. 경찰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이자 범죄심리 전문가이신 표창원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수 좀 하셨는데. 이상한데, 이거. 잠깐만. 이거 뭐 당한 느낌인데요? 범죄심리일 것 같아요. 그 교수님이랑 박사님이랑 짜고 이러시면 안 되죠. 그렇다면 이게 사회성 테스트가 아니었던 건가요? 네, 사실은 뭐 제가 문제를 드리면 선입견을 가지실까봐 노 박사님께 부탁을 드렸던 거고요. 여러분이 하신 테스트는 사실은 여러분의 흉악범죄 지수를 알아보는 테스트였습니다. 잠깐, 제 문자 돌려주세요. 이게 사회성 테스트가 아니라 흉악범죄. 흉악범죄. 내가 얼마나 흉악한 범죄를 를 될수 저지를 있느냐. 가능성이 있는가? 좀 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테스트는 여러분들이 사이코패스인지 아닌지 이것을 그게 뭐죠? 진단하는 연태? 테스트입니다. 연쇄살인범. 아니요, 사이코패스란 것은 무차별적인. 겉으로 봐서는 멀쩡하고요. 보통 사람하고 똑같지만 속에서 들여다보면 양심이 없고 감정을 제대로 느끼질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연쇄살인이나 성폭행 등의 흉악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많고요. 아니면 상습적인 사기,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다면 주변 사람들을 이용하거나 뭐 짓밟거나 파멸시켜서라도 자기 이익을 찾으려는 뭐 이런 경향을 가진 이제 반사회적 성격 장애 뭐 교수님, 이것을 말합니다. 그럼 예. 지금 이제 좀 이따가 점수들이 발표되고 나면 잠깐만요. 밖에 잠깐만요. 잡혀가는 거야?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한 테스트는 바로 사이코패스 테스트였습니다. 와, 무섭다. 사전을 살펴보니 사이코패스는 외모는 일반인과 차이가 없지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반사회적 성격 장애를 가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무 상관도 없는 공식을 왜 죽였어? 사람이 사람 죽이는데 이유가 있냐? 궁금해져. 영화 우리 공공의 어디서 적의 해보잖아요. 냉혈한 연쇄 살인범. 이게 아메리칸 사이코죠? 이게 제가 아까 말한 영화잖아요. 영화 아메리칸 사이코의 왕결인 살인마. 이들이 바로 영화 속의 대표적인 사이코패스입니다. 연쇄 살인범의 90%, 연쇄 성폭행범의 40%에서 발견되는 사이코패스. 이런 사이코패스를 판별해내는 진단 기준이 바로 사이코패스 체크리스트 개정본입니다. 앉아서 당했네. 사회성 테스트? 총 20개의 문항으로 구성된 사이코패스 테스트. 이 테스트는 사이코패스 전문가 로버트 헤어 교수가 제작하여 북미에서는 40점 만점 중 30점 이상의 경우 사이코패스로 판정합니다. 무려 19명을 살해한 연쇄살인 용의자 검거 소식. 살해 후 시체를 불태우거나 암매장한 유 씨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40점 만점에 37점. 서울 강남경찰서는 자신의 남편과 어머니 등 가족의 시력을 잃게 하고 집에 불을 지르는 등의 수법으로 보험금 6억여 원을 타낸 전직 보험 설계사 29살 엄모 씨를 엄 씨의 사이코패스 점수는 40점 만점. 완전 사이코 완전. 완전 사이코. 그렇다면 이게 정확도를 설명. 당신의 사이코패스 테스트 점수는 몇 점입니까? 야, 지금 많은 분들이 명랑쾌활한 우리 박미선 씨부터 예, 예. 점수를 봐야 할 것 같아요. 박미선 씨 점수 보여주세요. 이 정도. 별로 해당 사항이 없으셨군요. 네. 4점. 자, 그럼 계속 한번 열어볼까요? 건일 씨. 건일 군? 네, 확인합니다. 10대 아직 어리죠. 아니 대신 12. 12점? 자, 다민 씨 알아보겠습니다. 와, 야. 여자들은 좀 점수가 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해당 사항이. 그럼 여자 먼저 확인해 볼까요? 봉선 씨 한번 열어주시겠어요? 봉선 씨 볼까요? 봉선 씨. 6점. 그래요? 이거밖에 안 나왔어요? 이지연 아나운서. 예, 지연 씨. 야, 양호하네요. 여자들은 그러니까? 잠깐만 왜 저를 맨 마지막에 하는 이유가 기다리세요. 뭔가 있어. 자, 자, 재덕 씨랑 수원 씨. 예, 재덕 씨 먼저 수원 씨 걱정을 많이 했는데 예. 재덕 씨부터 먼저 할까요? 재덕 씨? 6점. 되게 낮다. 수원 씨도 6점. 예. 저 진짜로? 저 진짜 이렇게 진짜 솔직히 한 거예요? 그렇죠. 홍록기 씨 볼펜 그만 깨무시고요. 예. 자, 그러면 지금부터 홍록기 씨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열어주세요. 조심들해! 아니 진짜 저렇게 높단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제 홍록기 씨가 우리 출연자분 가운데는 가장 많이 나왔는데요. 자, 우리 MC 이휘재 씨는 또 어떻게 답을 해주셨을지 점수 확인하겠습니다. 이휘재 씨 보여주세요. 20점 넘을 것 같아요. 30점. 15점. 천만다행입니다. 와. 과거의 천재적인 예술가들, 특히 뭐 빈센트 반 고흐 같은 분은 지금 PCR 검사를 한다면 아마 30점 이상이 나왔을 것이다라는 평가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창의적이고 예술성이 뛰어나고 뭐 독창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중에는 이렇게 좀 지수가 높게 나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거 괜찮네요. 예. 자, 그리고 일단 무엇보다 좀 주의하셔야 될 것은요. 이 PCR 검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훈련받은 전문가에 의해서 해야만 정확한 정확히. 점수가 나오고요. 혹시라도 오늘 방송 내용을 보시고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 예, 시청자 여러분, 특히 청소년들이
야 이거 다음 주에 가서 우리 반 애들 한번 내가 해보자.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따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 사이코패스라는 것은 그야말로 뭐 양심이 없고 도덕적인 불량이고 그야말로 범죄자와 같다는 낙인이 찍히기 때문에 자칫 잘못해서 그런 그 낙인을 찍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좀 더 전문적으로 이 PCLR 검사를 알고 싶은 분은 이분의 전문가가 우리나라에 계십니다. 예, 경기대 심리학과의 이수정 교수님하고요, 한림대 심리학과 조은경 교수님, 이 두 분이 이 PCLR을 우리나라에 소개한 분이고 아주 전문가시니까 그분들께 한번 문의해 보시면 좋을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집에 갈 때나 사가야 되는 우리가 걸. 흔히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바닐라. 대부분의 아이스크림에는 이와 같이 바닐라 향이 첨가되어 있는데 과자와 케이크 등 각종 먹을거리에도 바닐라 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속동에서 바닐라 향을 만들었을까? 일본의 국제의학센터로 직접 찾아가 봤습니다. 연구원 야마모토 겐지 씨. 何億トンという量があるんですけれども1年間にそれをどうしようかというふうに困ってしまってでその一番安くてかつまた何か役に立つようなものができるそういうようなものを考えていったわけですね。で牛の糞の利用を現在もその他の方法も皆さん考えてますが我々は牛の糞を水で煮るということを考えたわけです。 야마모토 겐지 씨와 딸 야마모토 마유가 공동 연구한 소똥에서 바닐라 향 성분을 추출하는 법. 소똥에서 추출하는 바닐라는 시중 가격의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똥이니까. 자, 이제부터 소똥으로 바닐라 향 만드는 방법을 공개하겠습니다. 공개까지는 뭐. 牛糞です。普通にどこにでもある牛糞です。ちょっと食べ残しがありますけど消化不良がありますね。匂いは普通の牛糞の匂いです。はい。昔よく田舎にあったよくは普通にあるそういう普通にある全く普通にあるものですね。두 분이 만담하시는 거예요? 1g入れて。 먼저 시골에서 흔히 보는 평범한 소똥을 건조시켜 기구에 넣습니다. 그리고 고온 고압에서 30분 동안 열 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비싸겠는데요? 그러니까. ではこれから30分お待ちください。 30분 열어시다. 그냥 저렇게 하면 근데 바닐라가 된단 말이에요? 30분 후 열 처리한 소똥을 물에 식힙니다. 드디어 소똥 바닐라 향 추출 성공. 모양은 별로 안 좋아요. 색깔도 색깔도. 이것이 바로 소똥에서 추출한 바닐라 향. 색깔은 소똥과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어우, 저도 귀가 좀 약해서요. 오, 이것도 그만. 과연 냄새는 어떨까요?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예, 바닐라 향은 맞습니다. 지금 제 손에 두 가지 바닐라 향 에기스가 있는데요. 먼저 소똥에서 추출한 이 에기스는 좀 정제되지 않아서 그런지 좀 그을린 듯한 그런 향이 강했습니다. 마치 네덜란드산 훈제 치즈라든지 와인으로 비유하자면 왜냐면 100년 소똥이니까 이상 치즈 숙성이 냄새가 가능한, 나겠죠. 그래서 그렇군요. 오랜 숙성의 세월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아주 깊은 느낌인가 봐요. 그윽한 100년이. 샤또 살롱, 지금 소변인지 뱅존의 모르는 샤또 거죠? 살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알아요. 그렇다면 소똥 바닐라로 음식도 만들 수 있을까요?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닐라 에기스를 부은 후 생크림을 넣어 잘 저어주면 소똥 바닐라 아이스크림 완성. 맛은 어떨까요? 먹어볼 수 있죠? 먹어볼 수 있죠? 네모로 만든 아이스크림. 그냥 바닐라인데? 그냥 바닐라 맛인데?
맛있네요. 바닐라인데? 강한데 내가. 성분도 모른 채 아이스크림을 맛있게 먹는 세 사람. 근데 맛이 특별하지 않고 그냥 바닐라 맛, 그냥 쿠키 맛이에요. 이게 불쌍해라. 좀 계란? 계란으로 다 만들자. 성분 공개. 가운데 저 친구 자기도 뭐 오른손 돌려. 소똥에서 바닐라 향을 만든 독특한 연구. 이 연구는 2007 이그노벨 화학상까지 수상합니다. 굉장히 독특하거나 그 위트 있는 그런 연구 성과에 수여하는 상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심사 기준은 굉장히 엄격한 편인데요. 그 전문 학술지에 나온 연구 성과나 아니면 학계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그런 연구 성과 가운데 선발하게 됩니다. 인간의 상상력은 끝이 없습니다. 스피드와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오토바이 레이싱 도중에 믿을 수 없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찍었냐? 2007년 9월 9일 스코틀랜드. 오토바이 레이싱 선수 쿠스는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체코에서 왔는데요. Bardzo dobrze. Dobrze. Hey. How are you feeling? Co říkal? Jak se tykiś? Uczy się nauczyć angielski. Do you think you can be the winner today? 전혀 못 Sorry, 알아보네요. I can no English. 이휘재 씨. 당시 쿠스의 영어 실력은 형편없었습니다. 하지만 오토바이 실력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드디어 오토바이 경기가 시작되고 쿠스는 우승을 향해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헬멧이 벗겨졌네. 경기 도중에 사고를 당한 쿠스. 그리고 머리를 다쳐 의식까지 잃고 맙니다. See you okay? See you okay? Cos. Hey man, are you okay? Cos. Cos. 의료진이 도착할 때까지도 쿠스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Hey, can you hear me? Are you all right? Can you hear me? 사고를 당한 뒤 정확히 45분 후 쿠스는 기적처럼 Okay? 깨어났습니다. You're in an ambulance. 그리고 Do you know what happened to you? Do you understand? Yeah, my head hurts like if somebody hit me. And my left knee, it hurts a lot. I think it's broken or something. 놀랍게도 영어로 정확하게 자신의 상태를 의료진에게 설명했는데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던 쿠스에게는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도한 영국 신문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올해 9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 사건을 목격한 사람들의 믿을 수 없다는 반응. 더욱 놀라운 것은 쿠스가 완벽한 영어를 구사했다는 사실인데요. I'm gonna be alright. 사고 전 영어를 하지 못했던 쿠스가 사고 이후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Do you think so? Yes. Yeah, they're picky. Yeah, very picky. I just wanted to go for 2 weeks, but they just denied. Yeah.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은 All right, listen to me. You're in an ambulance. You've had a serious motorcycle accident racing. You're gonna be okay though.
Bike racing? Where am I now? You're riding your bike in the Czech Republic, don't you remember? 새로운 사람이 된 거야? Czech Republic? You mean that I'm Czech? 구수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이 언제 깨어났는지 물어봤으며 심지어 자신이 체코인이라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예, 이 분야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활발히 많이 이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이것이 명상 중에 오는 어떤 트랜스, 최면과 유사한 상태에서 생긴다, 또는 다중인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생긴다, 혹은 전생의 증거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만 아직 명확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배우지도 않은 말을 하게 되는 이유로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 뇌에는 모국어를 하는 뇌의 기능과 이 외국어, 다른 나라의 말을 하는 뇌의 기능이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이 뇌에 어떤 충격이 가해져서 모국어를 하는 기능은 일시적으로 정지하게 되면 제2외국어를 하는 기능이 활발해져서 그 사람이 자기의 모국어가 아닌 다른 말을 유창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국적인 것을 나타내는 제노와 말, 언어를 나타내는 글로시가 만나 생겨난 제노글로시는 배운 적이 없는 외국어를 일시적으로 유창하게 말하는 것을 저런 말합니다. 말이 있네요, 어쨌든. 이미 1979년에도 제노글로시에 대한 연구가 있었습니다. 이와 유사한 경우가 20케이스가 모아져서 보고가 된 바가 있고요. 그 이후에도 1974년도에 32살 된 인도 여성이 자기가 사는 곳에서부터 1400km나 떨어진 벵골 지방의 언어를 아주 유창하게 구사해서 그런 것들이 화제가 되고 연구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벵골이요? 사고가 일어난 지 3일 후. 아, 안 죽었어요? So how's your physical condition these days? How do you feel? I don't understand. 다시 돌아. 구수의 영어 구사 능력은 사라지고 결국 사고 전과 같이 영어로 말하는 것이 불가능했는데요. Is there anything you can remember the night of the accident? Ne, nepamatuju si vůbec nic. Mám prázdno v hlavě a připadám si, jak kdyby mě praštil někdo klackem po hlavě. 했던 것도 기억이 안 나나 봐요. 심지어 사고를 전후에 48시간 동안의 기억도 사라졌습니다. 영화배우 닮았어요. 누구지? 있는데. 체코 청년 구스는 현재 열심히 영어 공부 중입니다. 누구든 손쉽게 음식을 데워 먹을 수 있는 전자레인지, 정말 전자레인지에 타조알을 돌리면 전자레인지가 폭발을 할까요? 먼저 타조알의 생김새부터 살펴봅시다. 길이는 일반 계란의 약 3배. 달걀 좀 큰 거네. 진짜 크다. 무게는 타조알 한 개가 계란 한 판과 맞먹는다고 하는데요. 양이 세트를 했을 때. 거대한 크기 때문에 폭발이 일어난 것일까요? 사실 확인을 위해 타조 농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타조를 넣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전자레인지에 직접 넣어보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삶기는 여러 번 삶아봤거든요. 삶을 때는 아래 두께가 2mm에서 한 3mm 가까이 나오기 때문에 2시간을 삶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넣는다 해서 이 타조알 속에 공기 주머니가 작게 있어요. 이 공기가 열에 의해서 팽창해야 폭발되지 않을까요? 과연 큰 위력은 없을 것 같은데요.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받침대를 보세요. 타조알 하나를 위해서. 타조알 속을 살펴보니 정말 공기주머니가 보입니다. 위에가 약간 비어있죠. 이 작은 공기주머니 때문에 타조알은 물론 전자레인지까지 폭발될까요? 자, 직접 확인해 봅시다.
아, 부화되기 전에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타조알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준비된 타조알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다음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킵니다. 어머. 빨리 도망가야 돼. 도망가세요. 진짜 자려고. 꽤 긴 시간이 지나도록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는 전자레인지. 두꺼우니까 그런가 보다. 그렇지. 예. 열 받으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이거 은근히. 그런데 무서워. 어머. 와, 거짓말! 와, 야, 오, 깜짝이야. 야, 이게 그냥 뭐. 아니, 이게. 여기까지 날라왔어. 오! 야, 20여 분 만에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한 전자레인지. 폭파 순간을 초고속 카메라로 살펴봤습니다. 야, 오랜만이네요. 내용물은 입지도 않았어. 입지도. 이게 여기. 장난 아니다. 순식간에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산산조각난 전자레인지. 탁자도 부러졌어. 파괴력이 그야말로 상상을 그러네? 초월하는데요. 오, 저거 봐, 날아가는 거 봐. 안에는 진짜 진짜 내려요. 자기들끼리 깨지기를 되는 게 아니라 터지네요. 아, 저는 그냥 뭐 이렇게 전자레인지에 이처럼 기계질 줄 엄청난 알았어요. 폭발이 일어난 이유는 뭘까요? 전자레인지라는 것은 물 분자의 이제 회전 운동 에너지에 의해서 옆에 있는 분자와 충돌하면서 열을 내는 이제 기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여기에 우리가 타조알을 넣었을 때 타조알 써 있는 수분이 가열이 되면서 수증기가 되고 그것이 점점 압력이 커져서 결국은 타조알의 그 껍데기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터지게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강냉이가 우리 팝콘이 되는 원리하고 똑같은데 강냉이 속에 수분이 좀 가열이 되면서 결국은 그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우리가 터지게 되는 맛있는 팝콘이 되는 원리와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타조알이 터지는 순간 강한 힘을 받은 타조알 껍질이 마치 폭탄의 파편과도 같은 역할을 한 것입니다. 어머, 비교하기 너무 만약 집에서 똑같은 폭발이 일어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확인해 봅시다. 먼저 집과 유사한 환경의 시험장에 마네킹을 설치합니다. 야, 이거 좀 충격적인데요? 그리고 타조알을 전자레인지에 넣은 다음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킵니다. 아, 타조알 못 구해요, 못 구해요. 안 줍니다, 안 줍니다. 구하기도 힘든데 지금. 그럼요.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20분이) 경과하자 초고속 카메라로 다시 한번 살펴보니 창문. 폭발과 동시에 산산조각난 전자레인지 파편이 사방으로 날아갑니다. 부러졌어, 마네킹. 마치 폭탄이라도 맞은 듯한 모습인데요. 세상에. 끔찍하다. 특히 어린이 마네킹과 유리창이 심하게 파손됐습니다. 전자레인지 앞에 있었던 어린이 마네킹은 얼굴 부분이 섬뜩할 정도로 망가졌고 깨진 유리창에서는 타조알의 내용물이 흘러내립니다. 실로 엄청난 파괴력인데요. 뭐야? 전자레인지 폭파 실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일단
순수 100% 산소만 주입한 풍선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산소 풍선을 넣고 전자레인지를 작동시킵니다. 풍선이? 강력하다. 이게 산소 단지 풍선 하나를 넣었을 뿐인데 엄청난 굉음을 내며 폭발하는 전자레인지. 지금 카메라 감독님 놀라고 제대로 못 찍었다. 아, 그 위력이 대단해요. 놀랐어요 지금 감독님. 순수 100% 산소만 넣은 풍선은 왜 전자레인지를 폭파시키는 것일까요? 이 순수한 100% 산소 속에서는 대부분의 물질들이 아주 격렬하게 이제 불이 붙게 되겠습니다. 알루미늄 홀인 경우에는 이제 일반적으로 불이 안 붙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알루미늄 파우더로 만들었을 때는 엄청난 열량을 내면서 이제 불이 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보통은 이제 폭탄에서 소위탄 같은 것으로도 사용되기도 하는데, 만약 이제 전자레인지 속에서 이것이 산소 존재하에서 우리가 불이 붙었을 때는 거의 그 엄청난 열량을 내는 이제 알루미늄이 연소되면서 거의 폭발적으로 불이 붙는다고 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전자레인지에 산소 풍선을 넣을 때 알루미늄 포일도 함께 넣었습니다. 저게 이제 발화가 돼서. 이 알루미늄 포일이 점화 플러그 역할을 하면서 전자레인지를 박살낼 정도의 폭발력이 생긴 것입니다. 완전 무서워. 불나는 당신이 누구든 절대 따라하시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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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 KBS